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2화 시작하겠습니다. 우!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주말에 이제 최승호 PD에게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와서 사람들이 영화 되게 많이 보고 있고 영화 보고 나면 다 굉장히 이제 감동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묻는다. 그런데 이제 뭐 계획이 뭐냐 뭐 이런 거예요. 민원연, 그러니까 우리 시민행동의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해서 그 영화를 보고 나오시면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마음을 어디다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후속 작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이제 드시나 봐요. 본인이 이제 답답한 거야. 내가 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잘 짜서 이번 주에는 좀 더 영화를 적극적으로 영화에서 나오시는 분들에게 뭔가 한마디로 대시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8월 25일 날 집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붉은 파티, 돌마고 붉은 파티를 금요일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결합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계속 끌어갈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시민행동이 한 일은 어찌됐든 두 MBC와 KBS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우리가 응원을 해줬고 그래서 두 회사에 물론 우리 응원 때문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그 농축이 워낙 되어 있었기 때문에 터진 것이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MBC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인데 이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응원해 줄 수 있느냐가 이 사람들이 새가 더 파업이 더 단단하고 커지고 의지 있게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저는 그 날이 8월 25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우리가 돌마고 불금 집회라는 이름을 계속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게 거의 매일 집회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불금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매일매일 해결되는 그 날까지 파업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파업이 되면 매일매일 저녁에 바깥에서 또는 안에서 집회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MBC 파업 때도 그랬고 물론 집중의 날은 뭐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겠지만은 그래서 이제부터 좀 이 시민행동의 활동의 방식이나 내용도 좀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군불대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꼭지 따기 확실하게 이 꼭지를 딴다. 퇴진시킬 때까지 뭐 이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화가 정말 잘 된대요. 그래서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뭐 여기저기서 보신 분들이 일단 너무 재밌다고 다들 그러시고 그리고 그 상영관이 너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열악하니까 항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더 좋은 시간대에 영화가 잡히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의 그 5인방이 열심히 광고해준 덕분에 훨씬 많이 저 진짜 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서명운동을 할 때 사실 그 서명하신 분들이 그전에는 그 이런 영화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다가 내가 이거를 서명하면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해달라 이 서명을 하면서 오히려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서명자가 많았잖아요. 그분들만 다 보셔도. 그래서 진짜 이 영화 보시고 나서의 그 분노를 금요일 날 꼭 와서 이제 그 집회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명운동 8월 25일 금요일 청계광장에서 7시에 저녁 7시에 합니다. 8시 반 정도까지 할 거고요. 이제 MBC에서 총감독을 맡았는데 이제 그 기획안을 내신 걸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시민들과의 접점을 찾는 거에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MBC 아나운서분들이 진행하실 거고요. 굉장히 대중적이고 좋은 그런 재미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연예인 많이 불러서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냥 쇼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진짜 지금 KM 이야기를 담담하게 잘 전하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자.
기존의 위원장들이 막 와가지고 막 자기네 그 조합원들을 독려하는 이런 식의 멘트도 안 하기로 했고요. 좀 더 대중적으로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는 할 때마다 생각하지만 이 집회에는 돈 없으면 못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무대 세우고 음향하고 이런 게 많이 드는데 꾸역꾸역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요.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에서 후원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비용을 그 무대를 세우는 정도의 비용은 퇴진행동에서 같이 해주시고 이번에 퇴진행동이 적폐청산을 원래 하려고 퇴진행동이 생긴 거잖아요. 퇴진행동이 박 대통령만 퇴진시키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남은 그 비용으로 퇴진행동의 모든 행동들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그중에서 적폐청산과 관련된 사업에는 특별히 조금씩 후원을 하자. 지금 있는 비용이 소진될 때까지 그런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중에 언론 적폐, 검찰 적폐 뭐 이런 몇 가지 적폐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의가 있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누구한테 돈 달라는 소리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저희 이제 언론단체나 언론사가 누구한테 돈 손 벌리긴 좀 그렇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퇴진행동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요. 이번 그 청계광장 집회에 굉장히 힘을 좀 실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아이쿱 생협에서 그 음료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희에게 그 작은 음료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한 3,000명 분량의 음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손을 내밀어 주셔서 진짜 고맙고 그 여러분들만 많이 오시면 됩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분노를 표해 주시고 적폐 그래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서명운동도 꼭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 촉구하고 싶고요. 또 해직 기자들의 복직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 촉구하고 싶고. 8월 25일 저녁 7시 돌마고 불금 파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예, 오늘 별로 할 게 없다는 그 신문 방송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금요일 날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하고 주말을 보내고 나니까 왠지 금요일 날 낸 보고서는 너무 진한 느낌이 훅 들어가지고요. 일단은 그나마 덜 진한 것 같은 봉우 씨 이야기, 종편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저거 뭐 별로 안 세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도 해볼만 하겠는데. 우리도 한번 끼어 들어보는. 일단은 그동안 최근 며칠 동안 조금 잠잠했던 봉우 씨의 종편 털기부터. 이분들이 지금 종편을 물러보는구나. 아, 종편은 다른 세계라니까요. 자꾸 모르시네. 아이 참. 네, 그렇게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종편이 또 얼마나 재밌는 짓을 하고 있는지. 종편 아무튼 뭐 종편이 지난 재승인 심사 이후에 한풀 죽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일하면서 본 어떤 소회는 재버릇 남 못 준다. 네, 여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제 우리 금요일 방송에서도 광복절 관련 뉴스 우리 차명진 씨의 넌 그래서 주사파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꾸 주사파 아니냐고 욕을 듣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1948년 건국절을 부정하면 주사파라는 기적의 논리를 재밌게 또 살펴봤었는데 오늘도 광복절 관련된 이 광복절날 종편이 계속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예. 그래서 광복절을 전후해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방송 내용인데 뭐냐면 이제 광복절이잖아요. 광복 72주년. 또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화제가 많이 됐던.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광복절이라는 날 자체가 상당히 뜻깊은 날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뭐 우리 여러 국경일이 있지만 거의 뭐 탑급이죠. 의미로 따지자면. 네.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날 그런 광복절을 전후해서 종편 TV조선 채널이가 뭔 얘기를 했냐. 유경수 여사 추모식.
자, 유경수 여사 추모식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유경수 여사의 딸인 이거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기가 꺼려지는지 이상하네요. 네. 하여튼 이 광복절을 이제 구치소에서 맞이하고 있는 우리 박근혜 씨의 어머니에 대한 사모곡 옥중 편지 이거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의 추모식과 광복절을 구치소에서 맞이한 박근혜 씨가 어떤 점심을 먹었느냐 뭐 이런 내용 전혀 예상치 못한 그래서 이런 내용이 3일 내내 광복절의 의미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복절을 다루면 어떻게 했다고요? 차명진 씨가 넌 그래서 주사파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꾸 주사파 아니냐고 욕을 듣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총체적 난국이죠. 그러니까 종편이 지금 오늘 방송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뭐부터 자 일단 박근혜 씨의 사모곡 옥중 편지부터 말씀드릴 텐데 이게 가짜예요. 네. 그 글을 봤는데 네. 되게 문체가 유려하더라고요. 네,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한번 읽었을 때 곧바로 가독력이 제일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자마자 박근혜 씨가 쓴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런 걸 여부로 떠나 그건 우리가 웃자고 한 얘기고 그런 걸 여부로 떠나서 이게 왜 유포가 됐냐면은 8월 14일경부터 박근혜 씨 지지자들의 카톡방 아시죠? 거기서부터 일파만파 유포됐어요. 박근혜 씨가 옥중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사무치는 그 사모곡을 썼다. 그래서 이렇게 유포가 됐는데 것이다라는 팬픽을 또 쓰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박근혜 씨가 쓴 게 아니야. 그냥 그러네요. 지지자들 카톡방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공화당의 신동욱 총재 아시죠? 네. 박근영 씨 남편. 네. 이분이 당장 이거 사과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지금 가짜라고 이런 거 없다고 나서셨기 때문에 아이돌 좋아하는 분들이 빙의글이라는 걸 씁니다. 네. 그런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빙의가 뭐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마치 그 아이돌 본인이 된 것처럼 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근데 네. 보통 이제 소녀 팬들이 아이돌이 자신과 연애하는 것을 이렇게 글로 풀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글들인데요. 네. 박근혜 팬픽이다 이것도. 팬픽이 보통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여자 주인공이 되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이제 남자 주인공인데 네. 둘이 이렇게 꽁냥꽁냥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죠. 뭐 아이돌이 이제 뭐 저한테 들이대는 네. 뭐 이런 망상을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박근혜 씨 지지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쓴 건데 그럼요. 박근혜 씨가 실제로 쓴 게 아니라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꽁냥꽁냥이 아니라 탄핵이 억울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어머니 탄핵이 억울해요. 어머니 내가 그래도 억울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잘 버티고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간에 자 이거를 이게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내용인데 8월 14일 채널A의 정치데스크 여기 이제 진행자인 분이 이제 홍성규 앵커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이건 어떤 분이냐면은 그 안철수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국민의당 대선 포스터 기억나세요? 네. 그거를 만든 디자이너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네네. 그리고 채널A가 인터뷰까지 했던 거 아세요? 네, 기억나요. 포스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네.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인터뷰하니까 되게 귀찮아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데요. 그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난 코치만 해줬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채널A가 체면을 구겼던 그 인터뷰 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제가 이렇게 상의를 시켜드려요. 근데 마음이 꺾이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럼요. 이분이 그때 되게 민망했을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만세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런 거 아닌데요. 이거는 가위를 눌릴 법한 일인데요. 집에 가서. 아무튼간에 굉장히 난감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방송을 합니다. 이 채널A가 한마디로 이 옥중 편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다뤄줬다. 네. 그래서 뭐냐면은 일단 앵커가 뭐라고 하냐면은 국민의당 포스터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는 우리 홍성규 앵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난 주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라는 제목의 문건이 유포됐습니다. 편지를 읽은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데 박 전 대통령은 정말 옥중에서 편지를 썼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시작해요. 네. 이쯤 되면 본인들은 이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옥중 편지를 돌아가신 어머니께 썼는데 그럼 누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거를 그게 왜 지지자들 카톡방에 퍼지냐고. 혹시 또 무당
그렇죠. 왜냐면은 최순실 씨한테 전달해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유포될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 있는 누군가 친했던 점성술사 그랬을 수 있네요.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 왜냐면 채널A는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방송을 내내 하면서 이걸 막 편지 내용을 자막으로도 띄우거든요. 거기에 가짜 옥중 편지라고 자막을 띄운다고요. 그거 알고 있다고. 근데 왜 방송을 그러니까 이 가짜라는 걸 알면서 지금 방송을 시작하는 앵커의 태도가 굉장히 이상하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거나 과연 진짜로 썼을까요? 가짜인 걸 알면서 왜 그렇게 시작을 해? 웃기잖아요. 네. 이건 페이크 뉴스인데. 그렇죠. 가짜 뉴스라는 걸 알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다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뉴스 가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솔직히 사실이라도 다룰 가치가 네, 사실이어도 다룰 사실이면은 사실이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저는 다룰 가치 없다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실이라면 언론사들이 알아서 판단하게끔. 근데 가짜면요. 이건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루고 싶으면요. 가짜뉴스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지지자들이 여전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국면과 국정농단 국면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아시죠? 각종 그 가짜뉴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앵커의 태도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이거 시작하는 앵커의 태도가. 이거를 받아서 강병규 정치부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더 웃겨요. 이걸 취재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티를 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일일이 연락 돌리면서 한번 그 원문을 좀 받아냈는데 연락처가 있어? 네. 개인적으로 연락처가 있을 수 있지. 연락처가 있을 수 있지. 우리 JTBC 기자들도 그 어버이연합 관계자들 연락처 다 가지고 열심히 취재했잖아요. 그 카톡방에 분명히 같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이 말도 워딩이 되게 웃긴 거예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가면서 원문을 받아냈습니다. 가짜뉴스인 걸 알면서 왜 원문이란 얘기를 해요? 원문이 어딨어, 가짜뉴스가. 원 저작자. 팬픽도 그거 쓰는 사람이 누군지 굉장히 중요해요. 저작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그하고 있다고요. 지금 원문이 어딨어, 원문이. 가짜뉴스인 걸 알면서 지금 이 주제를 다루는 기자와 앵커의 태도가 완전히 지금 핀트가 나갔죠. 그러네요. 자극적으로 다루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읽어줍니다. 이제. 자, 우선 이 기자가 이 편지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부분을 읽어줘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못난 딸 그네가 옥중에서 인사드립니다로 시작합니다. 부모님 전상서 같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된대요. 그러면서 이게 쫙 화면이 이제 그 자막으로 넘어가고 자막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자막엔 가짜 옥중 편지라고 써 있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음악도 나오나요? 여기가 중요한데 자막엔 가짜라고 써 있는데 이게 되게 웃겨요. 그제서야 이제 기자가 쉽게 쓰기도 좀 어려운 긴 글인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글인가 이렇게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쯤 되면 이제 진위 여부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말 안 해. 그래서 계속 의심만 해. 네, 말 안 해. 강병규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진위 여부를 파고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지 내용을 우리 기자가 직접 음성 대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재구성을 했대요. 네. 그럼 진짜로 기자가 물론 얼굴은 안 나옵니다만 채널A 기자가 이거 음성 대역으로 읽는데 편지 내용을 우리 기자에게 좀 음성 대역을 부탁해서 한번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어머니,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세요. 어머니의 눈물은 모두 비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아버지, 불효 여식은 도저히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네요. 아버지가 목숨을 던져 구한 이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저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으로 읽어내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의 그 어떤 감성을 자극할 만한 딱 그런 분위기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읽어요. 그 기자 음성 대역이. 네. 그래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는 정경미한테 읽으라고 했으면 재밌었을 텐데. 누구야? 정경미요? 9595쇼 하는 전용미. 전용. 그렇죠. 본인 목소리가 나오겠죠. 어머니 이러면서 했으면 더 훨씬 재밌었을 텐데. 네. 안타깝다. 아무튼 그래서 내용은 그런 거예요. 탄핵이 너무 억울하고 나는 그런 일을 그런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도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 우리 지지자들 덕분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 내용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쓰는 사모곡인데 심지어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지지자 얘기를 왜 할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원래 팬픽이 그래요. 쓰는 사람의 욕망만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기자가 열심히 읽었다고요. 끝까지 이게 가짜 뉴스라는 점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최악이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13일 날 이게 이제 유포되기 시작한 게 13일인데 이때 박근혜 씨 제부에 해당하죠. 공화당 신동욱 총재라는 분이 이거 가짜다. 당장 공개 사과해라. 이거 유포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법정 소송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뭐 신동욱 씨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며. 근데 왜 공개 사과하라는 거야, 신동욱 씨는? 그것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씨. 무슨 명예를 훼손해? 네. 별로 그렇게. 박근영 씨 이름이 나왔나요? 박근영 씨 이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박근영 씨 이름은 안 나오는데 아무튼간에 자기가 왜 그냥 나대는 거지. 네. 이분은 뭐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그러시니까 예.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사실 거의 뭐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죠. 기만이고 전파가 아깝다. 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그거보다 신동욱 씨가 채널 A에게 명예훼손으로 걸어주셔야겠네요. 그렇죠. 예. 저거는 그냥 그 팬픽을 쓴 사람들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도는 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쵸. 방송에서 저게 그러니까. 인용됐다는 게 문제고. 이거를 일부러 유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방송 네. 방송사를 걸어야지. 이건 재능이 아깝기도 해요. 채널A 기자가 이걸 왜 읽고 있습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근데 가장 큰 것은 그냥 계속 모르는 척 했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자막이 나간 게 굉장히 띨띨하네요. 그리고 이 주제 마지막 부분에 앵커가 얘기를 하긴 해요. 마지막에 우리 기자들도 이런 가짜 뉴스 잘 걸러서 전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송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야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자들이 왜 가짜 뉴스 읽고 있냐고. 웃기잖아요. 예. 아무튼간에 사라져야 될 방송사. 네. 또 하나 홈페이지도 구려요. 홈페이지 진짜. 아무튼 종편 중에서도 홈페이지가 제일 구려요. 네,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로 볼 수가 없어. 일부러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채널의 홈페이지 개편됐을 때 민원연을 겨냥한 개편이다. 다시 보기로 굉장히 보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아무튼간에 그렇게 해도 저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가 고생하는 거 아니니까. 아무튼간에 자, 또 하나 종편이 광복절 즈음에서 집중한 것 역시 고 유경수 여사 추모식. 이건 간단합니다. 유경수 여사 추모식이 너무 축소됐다. 이건 진보단체 때문이다. 자, 그런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군비가 지원되고 있었대요. 매년 군비가 지원되고 있었는데 진보단체들이 그걸 왜 지원하냐? 그래서 그게 끊어지는 바람에 축소됐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신 100주년 기념 무표도 문재인 정부로 정부가 바뀌면서 취소됐는데 이건 역시 유경수 여사 추모식 역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자, 이건 전형적인 정치적 보복 프레임이죠. 우리나라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다. 그러면서 굉장히 한탄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건 그래서 간단하게 용도를 하고 넘어가. 이건 TV조선이었습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치소에서 어머니의 추모와 추모일과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주 쓸쓸한 나날들. 이런 내용입니다. 뭐 그래서 어디예요? 네, 이거는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광복절 당일이네요. 네, 광복절 당일. 근데 왜 광복절 당일에 유경수 여사 얘기가 나오지? 광복절날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추모식이 같이 겹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보도본부 한라인을 누가 진행을 하냐면 이제 엄성섭 앵커. 엄성섭이야? 엄성섭 이거 앵커. 걸 수 있어요. 네. 앵커가. 발음이 어려워요. 엄성섭 앵커. 네. 네, 이분은 누군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네. 한국일보 기자 쓰레기 뭐 이런 말을 했던 분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요 주제를 시작하는 발언이 굉장히 또 인상 깊은데 돌아가신 당시의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문세광이 총을 딱 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문세광이 나타나자마자. 근데 유경수 여사는 그 자리에 그대로 꼿꼿이 앉아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마 대체로 유경수 여사의 대쪽 같은 성격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유경사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등 그야말로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어떻게 보면 좀 여린 이미지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상당히 강한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 그럼요. 다시 세워요, 일부러. 예, 네. 군인으로 각종 풍파를 겪은 그 남편 박정희 대통령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저런 성격이 생긴 것 같은데 유경수 여사의 그 어떤 일화들을 소개를 했죠.
그건 좀 거짓말 같다. 어떻게 사람 총알 맞았는데 꿋꿋이 서 있고 부인이 총알 맞아 쓰러졌는데 연설을 끝까지 했대. 그냥 진짜? 저는 되게 소름 끼치네요. 전반적으로. 아니 조금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 그렇게 많이 봤지만 총을 쏠 때 꿋꿋하게 서 있었던 건 못 본 것 같아. 엄청나게 봤는데. 근데 화면을 보면은 실제로 그런 내용이 왜냐면은 첫 발에 바로 맞으신 게 아닌 모양이에요. 첫 발에 문세강이 쏜 총에 바로 맞으신 건 아니고 총성이 울리니까 혼십을 하는데 실제로 유경수 여사는 서 있어요. 서 있다 맞으셔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어떤 이렇게 그런 장면이 있으니까 묘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면은 광복절로 돌아가셨으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요 이제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엄성섭 앵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유경수 여사의 어떤 안타까운 사정을 말하면서 옆에 앉아있는 김미세 앵커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어머니의 기일을 맞이하게 됐다. 자,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어머니의 기일을 맞게 됐습니다. 서거 당시에도 프랑스 유학 중이라 곁을 지키지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안타깝겠죠. 옥중에서 어머니의 서거일을 또 맞이하게 됐는데 네. 서거 당시에도 사실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요렇게 이제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아니, 거예요. 감옥에서 맞기 싫었으면 잘 하든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방송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범죄를 안 지었어야지. 뭐야. 그러니까 계속 김미선 앵커랑 미치겠네. 엄앵커. 네. 김미선 앵커와 엄성섭 앵커가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엄앵커가 받아칩니다, 이제. 프랑스 유학 중에 접한 비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심장 깊숙이 꽂힌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라고 했는데요. 오늘도 그런 느낌을 또 역시 갖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여기도 팬픽 더 재밌는 건 여기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다가 뭐가 나온지 아세요? 아까 채널A가 했던 가짜 옥중 편지가 나옵니다. 대박. 알겠습니다. 한편 최근 박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썼다는 옥중 편지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카톡으로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 기자? 소름.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 편지를 보고 이걸 방송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채널A는 멍청하게 그냥 그걸 읽어준 거고 TV조선은 좀 구성을 한 것 같아. 좋은 소스가 있는 거지. 구성을? 네. 하지만 가짜 뉴스는요 소스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더 웃긴 거는 이렇게 또 편지를 보여줍니다. 자막으로 띄우고 내용도 읽어줘요. 가짜라는 거 말해. 네, 말합니다. 여기선 가짜라고 말 안 해요. 아 진짜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 마음도 좀 넌지시 내비쳤는데. 근데 진짜가 맞습니까? 글쎄요. 진위 여부는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간에 재밌죠. 이러면 오보잖아. 그렇죠. 오보인데 나는 무능하니까 네, 일단 봐라 임마들아. 말하고 싶지 않고. 일단 눈물 짜라 말해서. 더 재밌는 게 이제 요 뒤에 나옵니다. 네. 이제 급기야 걱정을 하다 도대체 15일 어머니의 기일을 감옥에서 맞이한 박근혜 씨는 점심을 뭘 먹었는가? 근데 우리 종편이 되게 웃긴 게 우리 종편이 누가 뭘 먹었는지 되게 관심이 많아요. 진짜로. 그럼 뭘 먹어야 돼요? 나도 몰라. 뉴스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무슨 만찬, 맞아. 여야 영수회담을 한다든가, 그것도 잘 못했지만 한 번밖에 못했나 그래요. 아니면 기업 총수를 초한다든가.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뭘 먹었느냐 너무 중요해. 네, 그런 분들이에요. 채널A TV조선이. 역시나 뭘 먹었느냐. 그래서 이거는 채널A 정치데스크 8월 16일. 이게 어떤 방송이냐면 아까 그 가짜뉴스 읽어준 방송이에요. 앵커가 뭐라고 홍성규 앵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멘붕 홍성규 앵커. 자, 강명 기자, 그러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럼 지냈습니까? 네, 그 서울구치소에서요 특식 국경일과 명절에 나오는 특식을 먹으면서 하루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니 그거는 너무 웃기다. 박근혜 말고는 구치소에서 전부 다 그렇게 먹는 거잖아. 네, 이거 다시 읽어도 너무 웃기네. 식단은 이렇습니다. 닭곰탕, 맛살 겨자채, 양파짜같이, 배추김치, 포자만두. 여기서 이 포자만두가 특식입니다. 어머 어떡해. 야 진짜 대박. 식단은 바로 이렇습니다. 일단 닭곰탕, 맛살 겨자채, 양파장아찌, 그리고 배추김치, 그리고 포자만두인데 여기서 특식이 포자만두입니다. 특식이 포자만두군요. 구치소 내에서 사실
먹기 쉽지 않은 그런 음식이 나온 건데. 야. 더 웃긴 건 이때 화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침울한 얼굴 옆에 닭곰탕, 맛살 겨자채, 양파 장아찌, 배추김치, 포자만두가 그림으로 떠 있습니다. 이거는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웃기잖아. 이건 좀 제가 당사자라면 좀 치욕스럽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동국 총재가 고발한다 그랬나? 아니 그럼 여기로 고발해야 되는데 딴 사람 고발한다니까. 여기서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진짜. 뭐 가짜뉴스 같은 거야 늘 그런다 치고.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그렇게 침울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어떤 광복절을 보냈을까 걱정하더니 느닷없이 특식을 먹었다면서. 저 이거는 뭐랄까 보도의 어떤 바지 내림도를 종아리까지 내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자가 계속 말을 합니다. 이게 1년 전의 식당과 또 비교가 된다. 이게 작년 8.15에 뭐 먹었나? 그걸 왜 비교하는데? 너무 기분 나쁘다. 작년 8.15 구치소 특식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1년 전에 8월 11일에는 사실 1년 전에 이 식단과 좀 비교가 되고 있어요. 1년 전에는 정확히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1일쯤에는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와 여당 지도부를 초대를 해서 뭘 먹었냐. 뭐 바닷가재, 훈제 연어, 그리고 캐비어 샐러드, 송로버섯 뭐 이런 것들을 좀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1년 전과 지금의 식단이 완전 천지 차이가 된 거죠. 야, 이건 진짜 너무 조롱이다. 대박이다. 심하네. 진짜 심각합니다. 아무리 박근혜라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됩니다. 네. 1년 전 당시에 생각나면 송로버섯 때문에 초호와 아니었냐 이렇게 또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1년 뒤에는 구치소에 앉아서 만두를 특식이라고 먹어야 되는 신세가 된 거군요. 예, 그렇죠. 상전벽해네요. 이거 인격 모독 수준인데, 그죠? 그렇죠. 네. 걸어야겠구만. 근데 한때 채널A가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옹호했는지 생각하면 참 진짜 격세지감이죠. 그러니까. 아니 언론으로서의 일관성이나 논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덜 된 거잖아. 그렇죠. 인성이 네, 문제가 이러면 안 되죠 진짜. 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이런다고 해서 시청률이 올라갑니까?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청률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 사실은. 뭐 많진 않죠.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아무튼간에 진짜 이게 광복절날 할 짓인가? 우리가 광복절이라는 어떤 국경일의 의미를 생각해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봐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어머니와 관련돼 있는 건데 막 가짜 뉴스를 읊어주고 있고 막 뭘 먹었는지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정말 이건 도를 넘어섰습니다. 네, 정말 수준 떨어지네요. 진짜 이게 보고 있자면 좀 괴로워요. 뭐 아무튼간에 우리 종편은 역시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봤던 보고서인데도 다시 읽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겨. 뭘 그렇게 이 중에 특식은 포자만두. 이건 도대체. 아무튼 종편은 여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또 채널A 같은 경우, TV조선 같은 경우는 그 조건부 재승인이 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제보 좀 센 거는 많이 넣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또 심의를 가열차게 넣어서 법정 제재를 받게 해야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종편 아무도 안 봐, 이런 식으로 또 넘기지 마시고 좀 더 제보를 좀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속 터진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박근혜 지지자들 그러니까 보수 쪽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런 짓을 아니 할까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막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하는 재밌으려고 놀리려고 재밌게 하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놀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뭐라 그러지 정치적으로 변절된 사람들은 아닌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놀리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알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둘 중 하나인데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의 아니게 조롱하는 것처럼 됐을 가능성이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쌍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사람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대통령이 감옥에서 그 가짜 뉴스긴 하지만은 그 애매하게 처리함으로써 어머니 돌아가신 날 얼마나 슬펐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초라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근데 그 특식이 초라하지 않은데 난 맨날 그 정도 이하로 먹는데. 아니 그래도 대통령은 송로버섯 먹었던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이렇게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잔인한 정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하니까 이게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거는 그거는 두고 박근혜가 불쌍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꾸 막 1년 전에는 송로버섯을 먹었는데 지금은 포자만두 먹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웃기지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저 나쁜 문재인과 빨갱이들 때문에 공주님이 공주님이 지금 드셔야지. 송로버섯을 못 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팬픽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TV조선이 조금 더 성의를 보였네요. 동아일보는 너무 아니 동아일보 TV 채널 A는 너무 막 나갔어. 너무 막 나갔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다 채널 A거든요. 특히 그 홍성규 앵커 정치대에서. 근데 실제로 심의를 넣을 때는 이거를 심의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가짜 뉴스인데 가짜 뉴스가 아닌 것처럼 처리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아니면 사실은 그냥 넣기에는 놀렸다? 이거는 요즘 별로 이렇게 처리가 안 될 것 같고. 제가 제 생각엔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조선은 좀 더 정확하게 가짜 뉴스인 걸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좀 더 애매모호하게. 채널 A는 자막이 한번 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나중에 말한 거를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한 15분 동안은 전혀 가짜 뉴스인지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기만이다, 시청자 속인 거다, 가짜 뉴스는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TV조선 아예 얘기를 안 했죠. 그렇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고. 왜 확인을 못해? 참. 기자 정신이 없어. 우리 채널에는 말이야. 박근혜 지지자라고 연락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성의가 없네. 기자 역량이 여기서 드러나네. 맨날 미팅이나 하러 다니고 말이야. TV조선 기자들. 그게 제일 화나세요 지금? 여태까지 한 2년 넘게 TV조선 모니터 했잖아요. 왁싱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왜 제일 화나냐고. 회사 돈으로 하니까. 아니 보도본부 한라인이라 있고 한라인이 없어.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적폐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방송만 한다고 종편입니다. 종일 편파방송이 내 욕이나 하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나 하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도를 하고 종편이 그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이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방송은 그러면 보도미보도 그 퀴즈나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6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너무 많다. 6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있었네. 그건 아니고요. 19일날 이제 한 번에 몰아서 해서 그렇게 나왔던 건데 대체로 한 17일 정도에 나왔던 이슈들을 한번 좀 다뤄볼게요. 먼저 국방부 사드 토론회가 무산이 됐죠. 네, 이게 17일날 원래 오후 3시에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당연히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이 저지를 했죠. 왜냐? 이런 토론회조차도 어떤 사드 배치 절차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제대로 절차를 밟아라라는 요구였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게 쭉 했는데 요거 관련된 보도를 내놓은 매체. 이런 건 사드는 좀 헷갈려. 그냥 한번 그러니까 되게 여러 곳에 2군데 빼고 나머지가 다 보도를 했어요. 그럼 보도하지 않은 곳을 맞춰보실래요? 보도하지 않은 곳? 네. MBC. 보도 안 한 게 MBC? 네. MBC. 하나 더. JTBC? JTBC랑 MBC? SBS랑 JTBC가 보도를 안 했어요. 네.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슈가 요거하고 보통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보도가 뭐가 있었냐면은 17일 날 청운 효자동 주민들이 청와대 주변에서 시위를 하지 말라라는 집회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어져서 나오는 보도로 쭉 나왔는데 요거를 보도한 매체가 3군데 있습니다. T조 채널 A, MBN. SBS, TV조선 채널 A. 아이씨. SBS 왜 한 거야? 근데 이 앞에 2개를 보시면 알겠지만 2 이슈를 연달아 다 보도한 매체가 있죠. T조 채널 A. 그렇죠. TV조선 채널 A는 이 2가지 이슈를 다 일단 연달아 보도를 했고요. 하나 더. TV조선 채널 A가 연달아서 또 보도한 이슈가 있어요. 뭐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신고리 원전 오리고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졸속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그거를 MBC, TV조선, 채널A 이렇게 세 개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널A, TV조선이 보도를 안 한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월호 수중수색을 실시를 했는데 유해가 발견됐죠. 네. 요거는 딱 한 매체만 보도를 했습니다. JTBC네. 네. 정답. 세월호는 JTBC밖에 안 해. 네. 또 하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그 책임자가 2심에서 감형이 됐어요. 1년씩. 요거를 단신으로 언급한 매체가 딱 두 군데 있어요. 다른 곳들은 다 안 했고요. 어디였을까요? JTBC. JTBC.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JTBC는 맞았고요. 하나는 틀렸습니다. MBN? KBS. 역시. 근데 가습기 살균시 그거 언제 또 그렇게 감형이 됐대? 네, 이게 계속 감형되고. 아니 안 그래도 책임자 그 처벌받는 책임자가 너무 없어서 난리인데.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큰일 뭐랄까 안 좋은 이슈인데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 건 좀 보도를 해주지 모르잖아 사람들이. 네, MBC 아나운서 제작 거부 동참했다는 소식. 요거는 한 매체만 보도했습니다. MBC는 했을 리가 없고. JTBC? 네, JTBC가 했겠죠. 네, 맞았습니다. 뭐 이런 당연히 예상 가능한 어떤 보도 양상을 보였다. 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손 사장님이 관심이 있으실 거야. 그렇게 애정어린 목소리로 말하면. 본인 홈타운이니까, 본인 고향이니까 뭐. 네. 신문 신문이 그 전술핵 배치 가지고 계속 뭐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가 제가 전술핵 배치 관련된 보도 계속 이제 주장하는 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설에서도 전술핵 배치 얘기를 했고, 근데 이번에는 칼럼으로 진짜 평화 위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해야라는 8월 18일 그 윤평중 칼럼이에요. 한신대 교수. 이분은 왜 한신대 교수인지 잘 모르겠어. 글을 볼 때마다. 고통받는. 네. 평화와 핵 참 아이러니 제목인데. 제목이 너무 이상하다. 진짜 평화 위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해야 라는 제목인데요. 뭐 그 다른 거는 그냥 주절주절 맨날 하는 소리 우리의 그 뭐라 그러죠, 안보 불감증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핵 폐기 대신 북핵 동결 상태에서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게 치명적 문제다. 라고 뭐 아무튼 횡설수설 막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가능성이 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백척간두의 안보 위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 제기하는 게 도대체 왜 문제인지 자체가 공유가 안 돼, 정서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백척간두의 안보 위기를 기득권 세력의 안보 장사로 폄하하는 한국인의 마음의 습관처럼 위태로운 것도 드물다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이제는 그냥 단순히 그 뭐라 그러지, 안보 불감증 수준이 아니고 마음의 습관, 이 우리의 지금 안보 장사로 폄하하는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백척간두의 안보 위기가 있다. 그런데 이 표현 굉장히 북한틱하네요. 네. 그런데 이 안보 위기를 우리가 기득권 세력의 안보 장사로 폄하하고 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습관은 세상에서 가장 위태로운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리 상담을 요하는. 네네. 저 정도 불안감을 느끼면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면 참 좋습니다. 일상생활 가능하심? 네. 자, 그런데 이게 거의 같은 날 맞다. 같은 날 한겨레에도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이번엔 기고인데 전술핵 무기를 도입하자고라는 제목의 8월 18일 이수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칼럼이에요. 이 두 개를 딱 두 개 같이 읽으면 우리가 말하는 그 글쓰기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참 도움이 돼. 비교해서. 네네. 구리글 괜찮은 글. 전술핵 배치를, 전술핵 무기가 도입이 될 것이냐, 도입하면 안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아주 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니터하지 말고 애들을 위해서 이런 뭐라 그러지? 논술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앙일보에 이런 코너가 있지 않았나요? 있어요. 자기네 칼럼이랑 한겨레 칼럼이랑 한겨레 사설이랑 비교하잖아요.
아무튼 거의 그 수준의 글입니다. 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자꾸 이렇게 전술핵 무기 도입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 무기가 재도입되었을 경우 벌어질 일들을 그려보자 하면서 그림을 쫙 그립니다. 이 보면은 전 세계사적으로 전무하다 있다는 전술핵 무기 도입이, 그다음에 설사 협상력으로 재도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 협상에 응할 것이라는 점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요. 그 윤 교수가 제안한 나토 방식의 전술 핵무기 공유가 가진 위험성을 밝혔어요. 그 윤 교수가 나토 방식의 전술 핵무기 공유를 하자고 주장했는데요. 이 연구원이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의 본토를 안전하게 하면서 소련과 핵전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연 반응 전략을 짰다.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유럽에 국한된 핵전쟁으로 이해가 되었다. 이 전술핵 무기, 나토의 전술핵 무기가. 나토 방식의 전술핵 무기가. 그러면서 미국은 과연 프랑스 파리를 위해 워싱턴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감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결국 상황에 따라 동맹국인 나토보다 미국의 안전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으로 핵 전략 설계도를 그릴 수 없을 뿐더러 설계 도면조차 보기 힘들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전술핵 도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저 미국의 이익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위기의 해결책은 고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튼튼한 보호막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국절 논란,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말이 나오는데 이거 너무 진부해서 사실은 이제 저는 지긋지긋해서 이거를 논쟁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차명진 씨가 다 끝내줬어요. 주사파란 자꾸 종편부심을 부려가지고 제가 그럼요. 도저히 같이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자랑스럽다고 좀 이상하다. 내가 제일 자극적이다 뭐 이런. 견딜 수가 없네요. 아무튼 건국절은 이제 끝났을 것 같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진짜 뭐랄까 정점을 찍었다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국절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광복절이 끝났고 이제 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 데스크 칼럼이나 이것저것으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예, 그러면 저희는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리 예고를 하자면 수요일에는 독립 PD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워낙 다른 사안이 많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게 되는데, 독립 PD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EBS에서 계약하셨던 두 독립 PD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수습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것 말고도 독립 PD들이, 그러니까 1인 미디어나 독립 PD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계셔서요. 독립 PD 관련된 인권 문제, 이런 것들, 제도적인 문제 이런 거를 이번 주 수요일 날 무조건 조금 길게라도 좀 녹음을, 그러니까 모셔서 최영기 PD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요, 대신 여쭤봐 드릴게요. 우리도 좀 많이 생각해보세요. 독립 PD 관련돼서 뭘 물어보면 좋을지. 예, 그러면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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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